리얼 스튜디오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 루미온과 트윈모션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수업 공개 자료로 사용하게 해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건물을 보고는 좀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드렸고 흔쾌히 협력사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이 되게 이쁘고 막 멋지고라기보다 간단하게 스케치업에서 이제 현업 종사자분들께서 스케치업을 기본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직접 설계한 것을 이제 루미온이나 리얼타임 렌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조금 더 제가 좀 좋은 팁을 드리면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하는 일이 약간 시각화 작업 쪽이다 보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라는 그런 좋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렌더링 준비하고 렌더링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 생각보다 주말에 거의 쉬지도 못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했었어요. 금요일 퇴근하고 저녁부터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토 일요일까지 편집까지 해서 마쳤어요. 근데 보통 영상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주말 이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저희 회사도 영상 제작 회사지만 렌더링만 일주일 걸리고 막 그래요. 저 혼자 사실은 루미온을 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작업이나 건축 영상 들어오면 제가 작업을 하죠. 혼자서도 그냥 다 쳐내요, 그냥. 그래서 그게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엔 건축 영상 일이 들어오면 모델러 2명 붙어가지고 또 후반에요, 나무 심고 정말 일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냥 혼자서 사부작 하면서 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업체나 이런 부분에 업체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강의를 하니까 강의하는 것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걸 해서 돈을 크게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스케치업 자료하고 스케치업 캐드 파일, 루미온 자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캐드랑 루미온 안 열어봤어요. 그냥 스케치업 파일만 보고 제 머릿속에서 이제 창작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하면 더 예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것들을 보면 거기 막 뭔가 선입견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건물의 용도가 뭔가, 일단 증축하기 전과 증축하기 후가 있는데 증축한 후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야 조금 더 2층 규모로 돼서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앤 베이커리라는 또 커피숍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법인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건물을 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연출을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간을 더 돋보이게 해줄까,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스케치업 파일을 열어보니까 좀 몇 가지 개선점이 보였어요. 큰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차선이 너무 두꺼웠어요. 차가 바퀴가 걸려가지고 왠지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왠지 위험해 보이는 건 좀 배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간판이 생각보다 커요. 마감재가 많이 없다 보니 유리, 드라이비트, 샌드스톤이든 드라이비트든 그 재질과, 그 다음에 간판인데 간판의 그 폰트가 좀 더 정갈하고 이쁘면은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정도 이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 차선 두께를 변경하지 않은 구간에는 렌더링 시 차선이 좀 두껍게 보이는 곳이 가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차선을요, 너무 얇게도 하면 지글거리지만 너무 두껍게 해주시는 것도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이크 그룹이나 반복되는 것들은 컴포넌트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꼭 뒤집히면이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뒤집히게 되면 루미온에서 재질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리버스 페이스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모노크론으로 확인을 꼭 한번 해주세요. 루미온 제작 과정 타임랩스로 보내드릴게요. 불러오는 건 다 꼭 똑같고요. 제가 스케치업에서 주변 건물을 매핑을 해왔는데 좀 어색해서 차후에 좀 바꿔줬습니다.
안을 두 가지를 제가 한 것과 원래 안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파일을 이제 두 종류로 불러왔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 것만 선택해서 나머지 하나는 지웠습니다. 그 마감재도 조금 바꾸고 있고요. 잔디는 넓은 지역에 다 3D 잔디를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건물 조경구역에만 3D 잔디를 쓸 수 있도록 해서 3D 잔디를 적용시켰고, 조금 허전해 보여서 약간 단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차후에 3D 파일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감재를 입히고 있는 중이고 주변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건물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주변에 정리가 안 된 부분들부터 큰 면적부터 하는 게 저는 좀 재질을 줄 때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네, 간판 경우에도 내우성강 강판으로 해서 약간 녹슨 재질처럼 그렇게 해서 조금 포인트를 줬는데 멀리서 보니까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일단 검정색의 느낌도 바꿔보고 결국은 그냥 처음에 했던 게 좀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나중에는 바꿔줬어요. 그 벽 재질도 지금은 좀 콘크리트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하긴 했는데 차후에 또 드라이피트로 바꿔줬고요. 실제 마감이 드라이비트였는지는 도면을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 영상을 만들 때라서 제가 그냥 선입견 없으려고 그런 거지 무조건 의뢰받은 일에 대해서는 도면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도면에 다 답이 있거든요. 이제 막상 도면대로 했는데 정말 안 이쁘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역으로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디자이너분들, 건축사분들, 이 기획을 하신 분들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의도가 도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선의 경우에도 흰색이라고 해서 흰색으로 두지 않고 좀 거친 재질을 주는 편이에요. 저는 흰색 차선, 노란색 차선 다 약간의 텍스처가 들어가게끔. 지금 내부 집기를 이제 넣고 있어요. 이 벽면이 바깥에서 보면 좀 꽤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 그 책장처럼 다양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식장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딱 맞게 안 떨어져가지고 배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여기 맞추면 저기가 튀어나오고 막 저기 맞추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액자도 좀 배치하고 책도 좀 배치해주고 소품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TV가 조금 그래서 TV는 나중에 뺐어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사무 공간 내부에도 액자를 이용해서 벽면이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다가 액자를 좀 배치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인면상에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뭔가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것과 진짜 안에서 안 보이는 건 다르거든요.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제 직업이다 보니 이런 것까지 놓칠 수가 없어서. 근데 저는 이제 비주얼적인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뭔가의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해주신다면 또 좋은 거고 굳이 또 안 하셔도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게 답이야라는 건 아니니까. 모든 경우에는 답은 없잖아요. 그냥 누군가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 보이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거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작은 차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조경도 보이지 않을 건데 굳이 조경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이 죽어있는 공간에 사람이나 나무가 들어감으로써 죽어있는 무생물적인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품이든 나무든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요. 외부 공간에. 좀 가끔 보면 루미온 할 때 건물만 너무 신경 쓰시고 주변을 거의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막상 투시도나 조감도식으로 빼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생각보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꽉 차 보이지 않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차이들 때문에 약간의 퀄리티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별거 없잖아요. 명품의 차이가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단 몇 퍼센트의 차이로
좀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먼 곳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주변에도 이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구도적으로 있었을 때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배치를 해주고, 또 차도 이제 움직여줘야 하니까 차선에 맞게 배치를 해서 차도 좀 넣어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차를 넣게 되면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적당한 차 수량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차 위치도 차가 끝에 걸리거나 또 뭐 모서리에 걸리거나 그런 요소들이 없게끔 배치를 해서 최대한 모서리에 뭔가가 없도록 해줘요. 근데 들어오는 차 경우에는, 건물 쪽으로 들어오는 차는 괜찮은데 나가는 차의 경우에는 모서리에 걸리는 게 조금 시야가 방해가 돼서 웬만하면은 가는 차는 모서리에 안 걸리게 해주고, 오는 차는 왠지 들어오는 것처럼 해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뷰를 잡고 있죠. 카메라는 루미온에서 제공하는 그 미리수를 최대한 좀 넓히면은 왜곡 현상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면이나 배치식으로 잡으실 때는 카메라 포컬 렌즈를 조금 더 45mm 정도, 50mm, 40에서 50 사이로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조금 특이하게 인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렌더링 건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너편에 나무도 보이고 차도 보이면서 건물이 보여요. 그런 건 절대적으로 관광 렌즈를 해버리면 안 돼요. 렌즈가 가까이서 많이 보이게 해버리면 물고기처럼 눈이 옆에 달린 것처럼 되잖아요. 왜곡 현상이 심하거든요. 멀리서 망원으로 이렇게 렌즈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긴 거. 그래서 당기는 거예요, 줌을. 길게 해서 줌으로 당기면 약간 느낌이 또 특이해요. 저도 초기에는 루미온에 기본적으로 제공한 렌즈 미리수를 그대로 썼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왜곡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치도 이렇게 잡을 때라던가 인면식으로 잡을 때라던가 그럴 땐 반드시 렌즈 미리수를 최대한 좀 넓혀줘요. 그리고 2.2시를 하게 되면 안 돼요. 2.2시를 꺼야 돼요. 2.2시를 켜게 되면 이렇게 잡아놓은 게 좀 이상하게 돼서 2.2시를 끄고 하고, 그림자도 조금 조절을 해서 좀 짧게 떨어지게 그리고 선명하게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배치도에서는. 루미온 자체가 영상 제작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스틸 이미지 한 장, 두 장 이렇게 뽑는 한 장의 이미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효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나머지들은 자동차랑 사람이랑 배치해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효과에서 반사면을 지정해주는 거랑 사람이 이제 배치하는 거 남아있는데, 요거는 빠르게 그냥 넘기면서 이 과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툴이 그냥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가 항상 포인트가 돼주시면은 어떤 툴이든지 기능적인 거는 금방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자리 배치할 때도 너무 직각 반듯반듯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사람 사는 것처럼 약간 기울여 놓거나 삐딱하게 놓거나 뭐 그런 것 차이잖아요. 그게 연출이잖아요. 정해진 거에 딱 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트윈모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보다 몇 가지 기능으로 연출 포인트를 어떻게 할까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포인트를 주면 기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도 뵙겠습니다. 리얼 스튜디오 이정아였습니다.